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이데일리TV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돈 되는 섹터 선정을 하셨을지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부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있는 이 수많은 보험회사들, 오늘은 보험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금리를 인상해야 될지 아니면 동결할지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금리 인상 기조를 쭉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보험주들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자, 보험주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원님? 이제 지금 보험주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사실 네. 포털 같은 데서 지금 보험주 상황이 어떤가 하고 이제 뭐 검색 같은 걸 많이 뭐 해 보시겠죠. 지금 시장 상황에서 가장 견종이 보험주이기도 하고, 이제 미국 장기유채 금리 상승이 보험주에 이제 반사 이익을 준다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좀 많을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사실 이제 베센트가 이제 바이백을 뭐 2배로 늘린다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미국 장기유채죠. 이제 이 바이백 이제 연준이 채권을 사줄 때는 양적 완화라고 하고 재무부가 살 때는 바이백이라고 하죠. 재무부는 왜 바이백이냐면 자기네가 발행한 걸 사주기 때문에 이제 바이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장기채만 사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단기채를 발행을 해서 장기채를 사는 건데 사실 이게 뭐 빚이 줄어드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재무부가 미국의 장기채를 시장에서 사들이면 장기채의 유통 물량이 시장에서 이제 줄어든단 말이죠. 그럼 장기채 가격이 올라가서 금리가 줄어들고 새로 발행하는 국채도 금리를 낮게 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하는 건데 네.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있죠.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11월 4일까지면 우리가 바이백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11월 4일이 어떤 날이냐면 11월 3일 다음 날이죠. 11월 3일이 어떤 날이냐면 미국 중간선거일이에요. 이게 참 뭐 왜 11월 4일이라 콕 못을 박았는지는 저도 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좀 티를 좀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가솔린 가격이랑 주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정당의 지지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아무튼 이 금융주들 중에서 이 장기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다루는 게 이제 보험사다 보니까 보험사가 이제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은 실질적으로는 또 만기까지 갖고 가기 때문에 사실 유통금리는 크게 상관이 없고 새로 발행되는 어떤 채권의 금리만 올라가면 좋거든요. 그래서 보험주들이 최근에 어떤 실적도 가장 좋고 해서 보험주를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험주들 과연 이런 금리 인상 기조 또 고금리인 상황 이런 것에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뭐 어떤 것 종목부터 볼까요? 보험주들 워낙 많은데. 네, 첫 종목 카카오페이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카카오페이? 네. 카카오페이 안에 이제 증권도 있고 그다음에 보험도 있죠. 그렇죠. 그 보험이 지금 실적이 뭐 어닝 서프라이즈, 소위 얘기하는 퀀텀 점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카카오페이가 최근에 움직인 건 뭐 클래리티 때문에 법안 때문에 움직인 거긴 합니다만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제 보험이 상당히 실적 견인을 하는 어떤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카카오페이 보험이죠. 단기 보험 이제 여행 다니신 분들 카카오페이에서 보험 많이 드실 거예요. 네. 최근에 이제 펫 보험도 많이 하고 있고 건강 보험도 많이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주가가 이제 언제 오를까요? 25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 3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4만 원 회복해주는 상황이긴 한데 어떤 스테이블 코인 얘기 아니면 사실 움직일 생각을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네. 카카오페이 바로 위에 있는 게 LG U+거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실적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이게 뭐 비교 대상도 아니긴 한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안에서 이제 보험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 요거는 이제 알고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종목. 우리나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제 재보험사 이제 코리안리를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코리안리 이제 재보험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무언가의 위험의 리스크를 좀 해지를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죠. 근데 보험사도 위험이 있으니까 그럼 보험사도 나의 위험은 누가 뭐 보장을 해주나 했을 때 재보험사가 보험사의 보험사가 재보험사죠. 이제 코리안리 같은 경우 이제 출수제 업무 담당하는 이제 우리나라 유일한 보험사인데 출수제라는 것은 이제 코리안리가 있고 이제 A 보험사가 코리안리한테 우리 이러이러한 상품이 있는데 좀 약간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니네가 좀
이거 맡아줘라라고 해서 그 보험을 넘겨줄 때 그걸 이제 출제라고 하고 코리안리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줄 때 수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출수제 업무를 유일하게 이제 담당하는 게 코리안리인데 뭐 좋죠. 실적도 굉장히 좀 좋고 이제 상반기에 저는 이게 이제 보험사가 어떻게 가능한지 좀 의아스럽긴 한데 상반기에 전년도 대비해서 77%가 순이익이 좋아졌어요. 이 부분들이 뭐 사실 주가에 아직 크게 영향을 좀 안 미쳤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거죠. 코리안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앞서서 말씀드린 보험사의 보험사이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들이 사고를 좀 안 쳐야 되겠죠. 뭐 홍수가 크게 난다거나 아니면 뭐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병이 어떤 뭐 유행병이 돈다든가 이런 게 없어야지 코리안리의 수익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뭐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보험사들 중에 뭐 카카오페이 안에 카카오 또 보험 회사가 있잖아요.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코리안리 보험사들의 보험사 코리안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 중에서 저희가 투자를 좀 해볼 만한 안정적인 탑픽 종목으로는 보험사 중에 뭐 볼까요? 네, 저는 이제 생보보다는 이제 손보 쪽이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DB 손해보험 준비를 좀 했어요. 네. 2분기 실적도 뭐 상당히 좋습니다. 수치적인 측면을 뭐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보험사들 전반적으로 수익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보험사들의 수익이 좋아지면 물론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금융주들을 이제 시장에서 컨택을 할 때 네. 뭐 시세 차익도 차익이지만 사실 배당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이제 보험사들이 돈을 잘 벌면 배당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의 메리트가 상당히 좀 크고 일단 요즘 최근에 보험사들 보면 이제 계리 가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계리 가정이 선진화되고 있어서 부채가 감소하고 수익이 좋아지고 있다. 자, 계리 가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 보험사들이 이제 미래에 지급해야 돈을 이제 적립을 해놔야 되는데 그걸 좀 약간 완화를 시켜준 건데 예를 한번 쉽게 좀 들어드리면 내가 20년 뒤에 뭐 누구한테 1억을 줘야 된다. 그러면은 은행 이자가 2%다. 그럼 저는 지금 얼마가 있어야 되냐면 6,700만 원 있어야 돼요. 6,700만 원을 2%죠. 20년 이자를 받으면 1억이 되거든요. 그럼 뭐 1억을 다 갖고 있을 필요 없이 20년 뒤에 1억을 줘야 되니까 2% 이자를 6,700만 원 있으면 돼요. 근데 이자가 4%로 올라가 버리면 4,5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이걸 좀 완화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적립을 시켜내야 되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보험주들이 어떤 부채도 이제 줘야 될 돈은 무조건 부채로 잡거든요. 네. 부채도 좀 줄어들고 수익성도 개선됐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뭐 그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뭐 차트도 그렇고 뭐 시간 관계상 차트는 안 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흐름도 상당히 좋고 기관 수급이 너무 좋기 때문에 원픽으로 좀 선정을 해봤고요. 네. 가격적인 전략은 뭐 매수가는 오늘 살짝 조정 마무리고 차트 보면은 이거 조정 마무리 구간이다 아마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목표가는 한 22만 원, 손절가는 16만 5천 원으로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험주 안에서 DB 손해보험 배당도 저희가 이제 또 연말이 이제 여름이 지나가면서 살살 연말도 대비해야 되고요. 보험주로 한번 지금 또 고금리인 상황에서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DB 손해보험까지 함께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보험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봤고요. 다음 돈 되는 섹터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번에는 통신주입니다. 오늘은 뭐 위원님이 확실히 좀 방어적인 성격의 포트를 짜보자라는 그런 방향성이신가요? 통신주는 어떻게 저희가 투자해야 될까요? 네, 오늘 통신주 3사들의 주가 흐름이 방어주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라는 식으로 어떤 방어주의 면모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우리가 보통 뭐 운동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죠. 공격을 잘하는 팀은 승리를 하지만 수비를 잘하는 팀은 우승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장이 한참 좋았을 때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우리 뭐 2대1 시청하는 분들은 아마 수익 많이 챙기셨을 거예요. 이제 현금을 많이 하실 텐데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가 지금 그 수익률을 다 지금 내려놓고 손실로 전환되신 분들이 아마 상당히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일단 이 주식은 이제 어떤 특정 종목에서의 수익도 상당히 중요해서 그게 쌓아가는 거지만 계좌를 이제 관리를 하고 시장이 힘들 때 어느 정도의 어떤 수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한다라는 걸 지금 이제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그게 이제 몸으로 느껴지는 상황이긴 하죠. 통신 3사들 전반적인 느낌만 보면은 SK텔레콤 좋았고 LG U+플러스 좋았고 KT는 좀 저조하다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실적이 근데 KT는 왜 좋았냐면 나쁘냐면 좀 기저 효과가 있어요. KT는 이 부동산 사업을 상당히 좀 많이 하거든요. 작년 2분기에 광진구 사시는 분들 좀 아실 텐데 이제 이스트폴이라는 아파트 분양하면서 거기서만 한 3,500억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없었기 때문에 어떤 기저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리를 하면 이제 통신주도 앞서서 보험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이제 배당주 성격은 이제 지나간 지 오래됐고 이제는 누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 뭐 클라우드 이런 사업으로 퍼포먼스를 내서 시장에 투자하는데 어필을 하느냐 이 싸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통신주들은 방어적인 성격도 기본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AI 시대가 되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이 3사들은 결국에는 또 AI 데이터 센터를 관리한다거나 운영한다거나 하는 회사들로 다시 가치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뭐 종목들 빅3, 3사를 좀 체크를 해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KT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KT를 우리가 이제 수급으로 봤을 때 좀 특이한 점이 있죠. 기간 통신사는 외국인들이 49%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KT는 외국인 지분율이 49%예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최근에 이슈는 이제 미국 웰링턴 자산운용사가 2대 주주로 올라왔다라는 어떤 언론 보도가 있었었는데 지금 현재 한 6.5% 정도 지분율이 있죠. 자, KT 지분을 미국의 자산운용사가 6.5% 갖고 있다. 2대 주주다. 1대 주주 어딘가요? KT 1대 주주 현대차예요. 현대차주 지분율이 8%입니다. 거의 1점 몇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시장의 투자자들이 바랄 수 있는 것은 외국계 투자자들이 들어왔으니까 배당 확대라든가 뭐 주주 환원책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약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겠다. 아직까지는 투자 목적이 단순 투자로 돼 있긴 합니다만은 단순 투자, 일반 투자, 경영차만 세 개로 나눠질 수 있죠. 지분 공시할 때 아직까지는 단순 투자예요. 저희가 이제 SK나 LG가 좀 언론 플레이가 많아서 그렇지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원래 앞서가고 있는 게 KT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랑 클라우드 제휴를 해서 이 부분 일단 KT는 여기까지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LG U+는 지분율이 41%죠. 이 정도 됩니다. 원래 LG U+는 일단 이번에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또 한번 갈아치웠다, 경신을 했다 이런 보도들 주가 흐름에 앞으로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LG U+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랑 저희가 이제 전화는 이제 B2C 말고 B2B에서도 상당히 많은 실적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LG U+도 통신주들 중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3개밖에 없긴 합니다만은 부여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김에 바로 가죠. SK텔레콤을 그러면 네. 탑픽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자, SK텔레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픈 AI 대비해서 엔트로픽이 지금 시가총액을 2배 이상 지금 미국에서 인정을 받고 있죠. 언제 IPO를 하느냐가 문제인데 10월에 한다 아니면 넘긴다라는 말도 있긴 합니다. 올해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0% 이상 좋아졌다는 점. 지금 통신주들 이제는 AI 밸류 체인에 들어간 지 오래됐긴 했습니다만은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수치를 계속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기업이 사실 몇 개 없죠. 근데 통신사들은 실질적으로 수치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매출만 적긴 합니다만 1,300억대. 독자 AI 파운드 2차 평가 기간이긴 한데 지금 2개 부분에서 1등을 했죠. SK텔레콤이 이 부분도 나름대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플러스 알파 요인. 일단 정리를 하면 엔트로픽, IOP 그다음에 좋아지고 있는 실적이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좀 모종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회복을 해주는 구간.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호재까지 성장 모멘텀에 앞서서 언급한 뭐 KT, LG U+에 대비해서 뭐 시장의 인기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뭐 SK텔레콤은 누가 뽑더라도 당연히 뭐 최선호주가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나쁘지 않죠. 가격적으로 현재가 전후 매수가 잡아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은 8만 5천 원으로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통신주 중에 탑픽 SK텔레콤 결국에 이제 엔트로픽의 IPO 상장이 카운트다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른 또 힘을 받을 수 있을 SK텔레콤 현재 가격에서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오늘 박근호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